안녕하세요. 저는 사천만 변호사입니다. 저는 약 6년 전에 결혼했고 푸황 우리 가족 모두가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푸광은 4살이 될 때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별로 아프지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푸광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그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우리 결혼 생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의 죽음에 대해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전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과 이혼했고 그와 함께 10살짜리 딸을 놓고 양육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새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자녀 비용이 오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서 무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법원 약속과 문서 제출로 인해 3개월 전에는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법적 비용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딸아이를 낳았다. 급히 병원에 갔는데 내가 떠나려고 할 언니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엄마가 옆으로 전화해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귀찮게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딸의 이름을 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분명히 베트남인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이름 잃어버린 딸아이 이름이었는데 매일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조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친절하게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아기의 이름을 아주 태연하게 내 여동생이 그 이름이 매우 이국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쳤고 이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내 딸에 대해 전혀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언니에게 그 이름이 극도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내 여동생의 전처에게 남자친구는 나와는 달리 내 전처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전처가 지금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우리 딸의 죽음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과 남자친구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무료로 제공한 다음 나는 여동생에게 딸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큰딸의 양육권 싸움에서 그녀를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던진 짜증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방에서 나가서 변호사로서 변명하기 위해 즉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배신자이고 전 남편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의 사건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건 바로 나야말로 최신 업데이트야. 내 여동생과 남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 부모님에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제 편이셨습니다. 이제 제 여동생은 수상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딸을 잃으면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이기심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당신은 아홀로피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건 안타깝지만 당신의 여동생은 무감각하고 당신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당신이 거절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국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이 당신에게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이름을 듣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겪어서는 안 되는 고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마십시오. 그녀가 딸을 너무 걱정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물러서서 당신에게도 이야기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예전에 가졌던 새아이의 일하는 엄마입니다.
직업이 있었는데 2020년 말에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당시는 주유소처럼 여기저기서 일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 전반에 걸쳐 동기와 열정이 부족해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아이들이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괜찮은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얻을 수 있도록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남편이 내 계좌에서 $500를 빼갔고 내가 저축한 돈 중 나머지 월급은 청구서와 식료품점에 사용되어 자녀 양육비를 돕기 위해 남동생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형제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돕기 위해 본질적으로 올해 크리스마스를 아이들에게서 훔친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가족에 의해 기여하고 일부를 지불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의 아기 엄마가 사악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조카와 손자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들어왔고 불행히도 올해 크리스마스를 감당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아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가서 뺏어가는데 완전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아이들에게 자기 방으로 가라고 소리 지르며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앞에서 이런 헛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고 이번 명절에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했고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돈을 가져가서 나눠주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에 제때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가스비도 없어서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돈을 가져갔다고 내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피해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족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그를 원망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므로 크리스마스가 취소되고 돈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아이들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마지막 것은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그들이 나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피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그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를 주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빠 잘못이라고 말하고 아는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멍청하고 거짓말쟁이야. 그럼 아빠가 실수했지만 괜찮아. 우리 모두 가끔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행동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고치세요 등등 평생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멍청이 아닌 사람과 갈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축한 것을 다시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멍청이가 될 거예요. 제발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드세요. 그냥 당신의 저축을 위해 당신의 계정을 분리하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해 지금 한 번 했다면 그에게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원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지 그가 더 나은 것을 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합니다. 그의 가족이 그의 형제를 위해 돈을 지불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의 자녀 양육비를 위해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은 그의 형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결혼한 가족이므로 미안합니다. 홀웨가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녀는 집에서 유일한 가장입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희생했습니다. 남편은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져야 하고 그의 형제가 그들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피 이 남자는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가족에게서 좋은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청난 성격 결함을 훔쳐가는 이 남자를 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항상 110점을 주고 그는 항상 가져갈 것입니다. 그의 형제가 그에게 500점을 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자녀 양육비를 빚졌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그의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를 위해 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벌고 저축한 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고 그는 묻거나 묻지도 않고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놈의 가족이 그 놈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놈의 형이 또 다른 놈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놈의 가족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는 걸 너랑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한 짓은 당신의 생활을 당신의 아이들에게 던지는 것은 당신의 입장에서 정말 나쁜 행동이었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엉망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을 당신의 아이들에게 버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어. 너도 멍청이니까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해. 크리스마스 전에 그 형도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개인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짜증나는 이야기 3책이 있을 때 꽤 괜찮은 책 컬렉션이 있어 사람들은 내가 13살 때부터 읽은 영화나 TV 시리즈를 다시 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빌리게 했고 그로 인해 대부분 책이물로 손상되어게 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27살이고 23살 때 대출을 중단했는데 5명에게 여러 권 빌려주고 한 권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북클럽 책을 싫어해서 추천해주고 내 책은 네 사람 중 책을 빌려주겠다. 그녀는 내 기분을 알기 때문에 4주 후에 어버이날에 항상 책을 그대로 돌려준다. 우리 둘 다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빌려도 되냐고 묻더라. 시어머니는 실제로 킨들에서 책을 구입했고 시누이에게 로그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 책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책을 사려고 했으니까 책을 빌려주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를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형수님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빌린 책 3권이 있는데 다른 책을 요청하기 전에 그 책들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녀는 다음 주말에 꼭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고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어땠는지 물었고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읽을 수 없어서 4분의 1 방식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책을 빌려달라고 다시 요청했는데 저는 그냥 안 된다고 했고 지금은 킨들에서 실제로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내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녀는 실제 책을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아마존에서 $20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파트너는 내 말에 동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물건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엄마는 그것이 단지 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에도 불구하고 책을 빌려주지 않은 내가 멍청한 건가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물건을 줄 의무가 없고 어떤 종류의 물건이 사용되고 있더라도 당신을 멍청이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를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형수와 시아버지에게 당신의 추론을 분명히 한 후 형수가 반드시 책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녀가 당신에게 묻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루트 AF가 보드 소유물을 손상시키거나 반환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방해가 않는 일종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며 무료이며 대부분의 나뭇가지 시스템이 늦은 발견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코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이 킨들에서 무료이고 아마존에서 20권이라면 책을 빌리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짜증나지만 나는 그것이 새 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도 안 됩니다. 그녀는 이미 불량도서 대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책을 결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실제 책의 느낌도 마음에 들지만 반드시 전자책을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여행의 경우 독자는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에 관계없이 내 도서관 전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우에는 당신의 책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옳습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의 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것처럼요.